안녕하세요. 장기하TV 장기하입니다. 심플한 삶에서 시간과 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진짜로 소유할 수 있는 거가 지금 시간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고 하면 하루하루의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신성한 선물이고 또 현재라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시간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그저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모든 건 차곡차곡 쌓이는 법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했다, 시간을 잃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두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불평 없이 시간을 잘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해서 자주 우울하거나 서글픈 사람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하루가 좋은 날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하루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 속에 경직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를 걱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첫걸음이지요. 그래서 시간에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려워야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고 잡념은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더불어 정신이 맑아야 한다는 거죠. 정신이 맑으면 창의력과 결단력, 지성, 지혜가 충만해지고 충만한 삶은 완전히 깨어있어 자유롭고 통찰력 있는 정신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지금과 여기에 집중하면 천천히 행동하십시오. 그래야만 순간의 질이 높아지고 순간의 질을 또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주 귀중한 재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짧은 한순간이 다른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풍경을 감상하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지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게 없는 사람은 우울해지기 쉽고 또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제기할 것이 없이 지켜야 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now and here, here and now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은 만일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언제 병원에 실려갈지 모를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분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매일 저녁 입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먹을 준비를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옷가지를 챙겨두고 청소를 하고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려 현관에 갖다 놓는 뒤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가 입원하더라도 가족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최대한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또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벼랑간 쏟아지는 소나기 또 응급 상황 급한 초대 등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비가 되어 있었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긴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다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먹고 대화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평범한 행동도 신성한 것처럼 만들 수 있지요. 우리가 그 행동을 신성한 의식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일을 의식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첫 모금이나 또는 화장을 하는 시간 또는 오후에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산책을 한다거나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계단에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또는 비오는 일요일에 몽상이나 또는 팝콘 한 통을 들고 비디오를 보는 저녁이나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월요일 아침 등등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일상들이 있지요.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그 의식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몽테뉴는 현재 순간의 충실한 삶에는 의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은 일상생활의 압박과 요구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삶이란 결국 인식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의식을 통해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며 의식은 잘 사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의식에 의미와 매력을 부여하면 삶의 온갖 영역은 풍요로워지고 만족과 신비, 평화, 질서가 찾아옵니다. 의식은 일상을 신성하게 만들고 우리 세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식을 무시했는데도 아쉽지 않다면 그것은 생각한 만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의식은 만족감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의식이라면 가능한 한 열심히 성의 있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어떤 쉼표를 찍는 휴식으로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흘간이나 또는 나흘간이나 또 뭐 이틀이나 하루나 주말 휴가를 계획해 보십시오. 매스미디어와 혼잡함과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달아나서 우리가 식사가 해결되고 온전하게 좋은 숙소를 찾아내서 당신에게 맞는 여러 종류의 장소에 관하여 알아보고 정보를 모아두어 여행할 필요한데 피곤해서 결정을 내릴 기운도 없다라고 하면 그런 날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쉽게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물건은 되도록 적게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짐이 많으면 여행을 망치며 또 힘들어집니다. 갈아입을 옷이나 세면도구, 볼펜이나 수첩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때문에 신경 쓸 일을 만들지 말며 또 대부분의 시간을 물질적인 소유물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지내다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는 그만큼 그 소유물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가끔은 조금 일찍 일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도시락을 준비해 또 일몰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속도 바꾸기를 하면서 타성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을 보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삶을 심플하게 만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이들은 제대로 된 휴식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 몰아쳐 괴로움을 잊으려고 애씁니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활동은 멈추어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이런 활동은 우리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름도 중요하지요. 게으름은 나태함이라 일종의 사치스러움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게으름은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달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으름은 하늘이 준 선물처럼 도둑 맞았다가 되찾은 시간과도 같습니다. 게으름은 소유하고 관리할 물건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물건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물건에 할애하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할 일이 적을수록 생각하고 꿈꾸고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온종일 집에서 시를 읽고 요리를 하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달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몸을 돌보고 여러분의 정신이 지닌 능력을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인데 이 돈은 사실 곧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 대해 그것에 걸맞은 그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돈이 삶의 여러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자연과 생각, 또 기쁨, 자존심, 집, 환경, 친구, 사회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돈은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일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혈액이 우리 몸에서 잘 돌면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과 똑같지요. 마찬가지로 돈이 우리 삶에서 잘 돌아갈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물론 생계가 힘들어서 무조건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건강을 추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돈은 적든 많든 분별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에너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돈이라는 에너지가 새어나가도록 내버려둘 때가 많습니다. 충동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판단력이 흐려진 탓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각자에 달려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적게 써야 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최상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은 곧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처음 용돈을 받은 날 이후로 우리에게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쓸데없는 물건과 잠깐의 그 즐거움에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은 어디에 큰 투자를 해서 큰 돈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나지도 않는 온갖 자잘한 것에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어 속이 거북하다거나 비싼 가격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정도라면 그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지요. 후회할 물건을 사는 것, 그런 것들도 가장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 보니까 사게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남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되고 또 쓸데없이 이것이 또 있는데도 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는 지출을 피하고 돈을 저축하는 것은 실리적인 선택이며 이러한 선택은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계획을 세워야 하며 꼭 필요한 돈만 쓰는 것이 안정된 삶에 이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생활을 위한 것과 나머지는 저축을 위한 것입니다. 저축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빚의 어떤 악순환에 빠지지도 말며 버는 것보다 절대 더 많이 쓰지 말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여 이 모두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는 생활로 빚을 지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알지만은 사치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이 돈에 이제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있을 때 아껴 쓴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니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바로 건강인데 이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고 소식하고 또 예방의학에서 알려주는 대로 충고에 따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돈, 가전제품, 옷, 물건 등 우리가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지금과는 다른 삶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에 낭비하게 됩니다. 배고픔이나 부족함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풍족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무조건 있을 때 아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계부로 삶을 관리해야 하는데 수익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모두 남겨서 가진 돈은 얼마 있고 써도 되는 돈은 얼마인지 언제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절약하고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하고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돈 거래를 할 때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꼼꼼하게 관심을 두고서 대부분의 돈 문제에 통제하기 힘든 욕구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두거나 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즐겨 먹는 간식이나 간식 때문에 쓰인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제품 또는 더 아름다게 재개한 그런 피부나 치과나 이런 시술 등 저런 곳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두면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생각 없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지출은 늘어나고 금융업 역시 일종의 장사이기 때문에 혜택을 이용하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법이지요. 집을 구매할 때처럼 아주 큰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빚을 내거나 할부로 사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는 들었는데 당장 사기에 너무 비싼 물건은 구입을 미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는 하나만 두고 신용카드는 한두 장 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식탁에 향긋한 커피나 음악을 준비해 놓고 조용히 가계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의식을 치르듯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자신의 돈 관리, 시간 관리 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소비의 대가는 이렇게 쓰다 보면 불필요한 물건들이 막 파묻혀 살게 되고 없어져도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은 물건 또는 벽장 구석이나 창고 상자에 나오기 전까지는 집에 있는지도 몰랐던 물건 뭐 쓸모도 없이 걸리적거리기를 하는 물건들이 늘어나게만 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낭비가 되고 이것이 바로 돈을 저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 가운데는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쓸고 닦고 털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시간과 에너지 낭비이고 물론 돈도 낭비입니다. 그저 휴식을 취하거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편이 쓸데없는 물건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하다 보면 같은 물건을 2개 사놓고 뭐 3개나 사놓고 거추장스러워하는 한심한 경우도 종종 생기지요. 교육과 도덕이 타락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소유욕을 조장하고 파렴치한 위선을 종용합니다. 우리는 입고 먹고 즐기는 각종 유행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은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심플한 삶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됩니다. 돈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톱니바퀴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위활제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지 말고 무분별한 소비를 경계한다면 소비사회가 야기하는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깨끗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는 것으로서 청소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우리의 심플한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돈과 시간을 함께 묶었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아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하TV의 장기하였습니다.